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이슈의 핵심과 그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저는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를 맡고 있는 소종섭입니다.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야당사의 유례가 없는 85.40%를 득표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연임하는 대표가 됐습니다. 이른바 명파리 발언으로 파장을 불렀던 정몽주 전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을 했죠. 민주당은 이제 집권을 향해서 일사불란한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2기 체제의 출범을 맞은 민주당 내 분위기, 그리고 향후 전망, 그리고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대표 회담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아시아경제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 차장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압승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흐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을 또 짚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 분위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5.4%라는 높은 득표를 얻었는데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77.77%, 그러니까 7이 4개 나와서 민주당은 이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당시보다 더 높은 숫자를 새롭게 세웠는데요. 보면은 그동안에 사실 1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보면은 또 그 앞에 단계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때를 보면은 좀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체포동의안이 뭐 처리되기도 했고, 네. 또 총선 때도 약간 좀 걸리적거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총선을 거쳤고, 사실상 그 총선 거치면서 이재명 체제가 됐었고, 거기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그냥 이번에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선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정몽주 전 의원의 그 몰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국주의가 완전히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논평을 나왔었는데 좀 재밌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나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만큼 좀 민주당이 대선 체제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법 리스크 부분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앞으로 10월 달쯤에 이제 뭐 재판들이 슬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하면서 대선 체제가 사실상 출범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한편에서 또 사법 리스크 등등과 관련된 불안감 이런 것도 여전히 존재한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집권을 향해서 나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민주당의 전체를 좀 관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정책위 의장에 그대로 진성준 의원을 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강동구청장을 지낸 인물이죠. 이해식 의원이 맡았고, 또 수석 대변인은 친명계가 아닌 뭐 친문계, 과거의 안희정계라고 할 수 불리는 이 조승래 의원이 또 수석 대변인 맡았고, 이러한 등등의 그 이재명 2기 체제의 출범 직후 이루어진 이 당직 인선, 이것을 또 당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좀 이거 보면은 당직 인선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척 빨랐다는 겁니다. 빨랐다. 그러니까 뭐 당일날 비서실장이랑 수석 대변인이 발표됐고, 그 다음 날에는 정책위 의장이랑 사무총장도 주요 보직이 인선이 됐었는데요. 네. 좀 일단 빨랐다는 게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일단 모양새가 예쁩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뭐 통합이나 이런 거 좀 신경 쓴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선수에 대한 관례 같은 게 깨졌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승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3선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수석 대변인이 지금 곽규택 의원, 한재원 의원이 맡고 있는데 초선인데 비해서 네. 뭐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 3선이라는 점, 그리고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통상 뭐 초선이 맡았는데 이것도 역시 재선에 이해식 의원이 맡았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네. 뭐 원래 비서실장 맡았던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선이 되면서 전략기획위원장이 됐고,
좀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아마 좀 비서실장, 그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좀 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분들이 좀 대거 좀 부상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김윤덕 사무총장이랑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사실 인선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네. 좀,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임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금투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좀 이 대표의 최근에 완화 주장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이 교체될 거라는 전망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유임된 건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진성준 정책위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뭐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유임이 됐습니다.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까 그 좀 빠르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특징이 하나로 꼽았는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 할 때도 보니까 전당대회 행사 진행 자체가 굉장히 좀 매끄럽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기자들이 얘기를 하던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과 이 당직 인선 등등 기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사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표가 될 걸로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사전에 좀 상당히 좀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안 될 걸 예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미 지역 경선들에서 너무 압도적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이 대표 본인도 대표 수석 연설할 때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부터 이 길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구상을 다 이미 마쳤을 거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2기 체제 전반적인 민주당의 향후의 방향성이라고 할까? 이거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기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먹사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들고 나왔었는데요. 중도 실용 노선의 성격인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민주당에서는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이 대표가 좀 눈여겨볼 거는 취임 수상 연설을 하면서 영수회담과 이렇게 대표회담 등을 제안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민생 부분하고 좀 연결돼서 하는 좀 추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기본 그동안에 22대 국회 들어와서 보였던 대여 투쟁 이런 모습도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통합, 한편에서는 민생 문제가 병행될 걸로 보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민생 문제를 언급한다면은 다른 원내대표나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여 투쟁 관련된 부분들을 또 부각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 배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네. 협치와 투쟁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 정권한테 요구한 것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은 싸우는 거고, 아니면은 협력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마도 이렇게 민주당의 기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기 위해서 좀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생과 투쟁, 투트랙 전략을 펴면서 여권 내의 분열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자, 최고위원 선거에서 처음에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막 달리다가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그 최고위원 불러서 유튜브 대담을 하면서부터 김민석 의원에 대한 표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김민석 의원이 1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김민석 의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 향후에 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민주당 내에서의 특히 이재명 2기 체제에서의 역할 이것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들은? 예, 좀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전당대회 초반에 했었을 때 그 캠프 관계자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지금 이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을 좀 부각시키기 전이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지금 사실은 이 대표하고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그 김민석 최고위원인데 이분이 지금 숫자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 본인도 난감해하고 있고 있다 했는데 이후에 이 대표가 저도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김민석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해줄 줄 몰랐는데 네. 그렇게 한 통에 선거 양상이 좀 달라졌고요. 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이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586 대표 주자이기도 했었는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 한번 2년 전 당대표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본인을 소개하는 게 돌아온 신상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아, 돌아온 그러니까 신상이다. 자기는 지금 되게 외계 586 정치인이니까 오래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신상이다. 아, 왜냐면은 이분이 그 정치를 좀 한동안 떠나 있다가 어렵게 돌아온 터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총선 등 준비하면서 이 대표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네. 또 업무 능력도 탁월했고 또 기획력이랑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그 김 최고위원이랑 같이 하는 것을 되게 희망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아마 본인은 지금 이번 선거를 치면서 약간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운 게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본인이 일종의 선거 운동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걸 갖다가 준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고 아마 이런 역할을 표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과거에 서울시장의 의지를 보이고 출마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25일 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일정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등 관련해서 이게 자칫하면 또 만나기는 하지만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또 쉽지 않다. 이런 좀 서로 다른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배경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속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빨랐습니다. 이게 취임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을 얘기했었고 다음날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라고 했고 그 직후에 이제 다음에 한 30분 뒤쯤에 열렸던 민주당 최고위회 첫 번째 최고위회에서 실무회담을 준비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네. 그날 오후에 일정이 합의돼서 25일 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이렇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모든 게 결정된 게 좀 되게 빠르고요. 아무래도 조금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당시에 이렇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일정이 사전에 정해졌었는데 9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충원을 늦게 가고 10시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대표의 반응을 듣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하면서 뭐 첫날 대표회동이라는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뭐 그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런 만남 자체가 좀 저도 이게 숫자가 되게 놀랐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 간의 회동이 뭐 직계 방식에 따라서는 3년 1개월이란 말도 있고 또 아예 그냥 11년 만에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하고 황우여 대표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협상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되게 오래간만에 있는 이벤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당 대표라는 자리가 사실 뭐 지금 이 대표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내부에서는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넌 왜 저러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 자리인데 어떤 면에서 당 대표들끼리는 동병상련같이 좀 서로 고충을 얘기도 하고 조금 상대편한테 좀 어떻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서로 목소리만 내는 자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두 사람 모두 다 지금 필요한 거는 성과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어떤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두 사람 다 어쨌든 대권을 노리는 그런 정치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만남에서 뭔가 좀 국민들한테 요즘에 민생이 어렵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마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인 성과 어떤 부분에서 두 사람이 접점을 찾아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송영길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3년 1개월 전에 회동했었을 때를 한번 복기를 해봤었는데요. 네. 그때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의 상황이 좀 뭐 원외고 비슷한 측면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비주류인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때 돌이켜 보면은 협상 그때 합의점 보면 선거법 개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뭐 이런 논의가 나왔었는데 네. 논의 직후에 바로 나왔던 게 월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당내에서 논의도 안 됐는데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 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런 원외에 약간 그런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실무적인 법안이나 이런 쟁점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소관 사항이라는 좀 약간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역할을 둘러싼 좀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달랐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하고도 이게 조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뭐 가방을 미리 좀 싸놓고 와야 한다는 얘기를 뭐 야당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그 중간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여러 의견들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와 관련된 일정한 어떤 뭐 승부수 개념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네요. 그 최근에 네.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저 금투세 같은 경우에 뭐 한동훈 대표는 진작부터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일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그동안에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약간 좀 지켜가야 할 게, 그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켰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 문제를 단번에 결정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당내 토론이나 이런 걸 거치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뭐 금투세 이렇게 폐지하자 네. 또 이런 식의 이렇게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사람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두 정치인의 만남, 두 당대표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잘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그런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당선 직후에 회견할 때 대표 회담으로서 한동훈 대표를 언급을 했고 또 영수회담으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현재로서는 좀 뭐 멀어지는 느낌 같은데 당분간은 이건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원내 쪽이긴 한데 그 논평이 하나 나왔는데 사실상 대통령실 입장을 거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특검과 영수회담을 맞바꾸자는 건데 이거는 뭐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뭐 보면은 그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는 또 뭐 대통령실에서 축하난을 전달하려고 썼는데 네네. 이 대표 쪽에서는 뭐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이 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약간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좀 봐야 할 게 오늘 29일 30일 날 이제 연찬회가 있는데요.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연찬회 장소가 똑같이 인천시 중구입니다. 근데 거리 차로 제가 해봤더니 거리가 한 12분 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여야 사이에서도 그렇고 워낙 또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모양새가 그려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조금 가져봤습니다. 그 의원치고는 좀 묘한 의원인 것 같군요. 같은 지역에서 연찬회를 한다는 것이.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가능성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점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2기 체제에 출범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흐름들, 향후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봐야 될지와 관련해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나 차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 맡고 있는 소종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